방금 소개받은 송대서입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약속 하나 하겠습니다. 한 5분 들어보고 별 재미없다 싶으면 그대로 모두 일어서서 가십시오. 그리고 그래도 좀 들어보고 들어볼 의미가 있다 하면은 아마 끝까지, 저도 여러분들이 하나 둘 일어나셔서 가시면은 막 날씨도 춥고 한데고 막 거기서 끝내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가까이 이렇게 경연을 하고 그만 끝내려고 합니다. 희한히 오신 거니까 그 대신 제 입과 모든 것을 소리를 똑똑히 들으시면서 제 강의를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각하하고 한 네 분의 네 가지 큰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1969년도 제가 장교 생활을 시작할 때 제 어깨에 소위 계급장을 직접 달아주신 분이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각하고, 두 번째는 제가 공군사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할 때 늘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각군 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을 하셨어요. 반드시 아무리 바쁘다 핑계 뭐 이런 핑계 절대 안 대시고 반드시 상군사관학교 졸업식에는 오셨습니다. 그때 육군사관학교가 공군사관학교보다 하루 먼저 졸업식을 했는데 조금 연세 든 장군님이 국민교육헌장을 읽었던가 봐요. 그런데 메가리가 없다 이래가지고 생야단 버구통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 공군사관학교는 내일 박력 있게 읽어라. 그래 제가 대위로서 국민교육헌장을 박력 있게 읽는 장교로 선발이 돼가지고 밤새도록 연습해가지고 국민교육헌장이 있는 사람은 각하 옆에 딱 앉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하 옆에 바짝 앉아가지고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밤새도록 연습하고 딱 붙어 있는데, 국민교육헌장이라면 이제 국민교육헌장 읽을 사람이 일어서서 나올 거 아니에요. 벌떡 일어서니까 경호원이 와서 열을 쳐가지고 이 뭐 새파란 놈이 하나 일어서니까 그 경호원이 몰랐던가 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각하께서 씩 웃으시면서 일어서라 그런 인연이 있는데, 옆에서 가까이 보면서 제가 평생 살아가면서 얻은 교훈 실천하는 행동이 하나 있어요. 그때 입고 온 코트가 바바리 코트, 각하가 몸이 자그만하시니까 그걸 입고 오셨는데 그게 갈색 가을색이라 할까 저런 옷 비슷한 색깔인데, 이렇게 보니까 그 영부인께서는 그때 이미 별세를 하시고 이래 보니까 여기 때가 깨재재하게 묻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후 저는 바바리 코트는 때가 묻을수록 진품이라고 생각하고 절대 세탁을 안 하는 버릇이 있고, 또 이렇게 옆에서 가까이 보니까 이 와이셔츠 흰 것이 있었는데 옆에가 보니까 나풀나풀하고 이게 하늘하늘 오래 입어가지고 달았더라고요. 아하, 위대한 분, 우리가 존경하는 분은 와이셔츠가 저렇게 실이 나오도록 하늘하늘하게 입는구나. 이래가지고 저는 보통 겨울 와이셔츠가 실이 야들야들하면 자르고 해서 여름 와이셔츠가 된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평생 제가 박정희 대통령 각하로부터 배운 이런 그리고 그래 유심히 보면은 위대한 위인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동상건립추진위원회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국민들 중에는 애국자도 많습니다. 저는 우리 남은수 회장님 이런 참 혼자 사비를 들여서 너무 감격스러운데, 저는 몇 년 전부터 동건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한 10여 명이 이래가지고 거기도 참 애국자 한 분이 트루만 대통령, 박정희 각하,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 세 분을 한 분에 이렇게 5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서울 근교 어디에 멋있게 이렇게 씌워놓은 동상을 만들어 놓고 아무도 모셔갈라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동건축 만든 사람들하고 언젠가 이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은 저분을 우리가 서로 모시겠다 하는 그날까지 기다려보자. 동상이 뭐 쉬는 것도 아니고 썩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깊이 잘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각하 동상을 서로 각 도에서 시에서 서로 모시고 가겠다는 그날이 오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하실랍니까? 안 하실랍니까? 예. 그래 마지막으로 또 연을 일에 맡게 된 것은 작년에
뉴욕에서 교포들이 꼭 오늘이에요. 이런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3주년 기념식을 할 때 저희에게 세조연구소장도 하고 했다고 특강에 요청해서 사실 그날은 미국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특강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제가 참 영광이고 기쁨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열심히 존경하면은 연이 자꾸 맺어지는 걸 저는 절감합니다. 이게 다 하느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은 세계인들이 평가하는 박정희 대통령.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세계인들이 평가하는 박정희 대통령. 국내 지금 평가는 이게 하도 못된 문화 속에 못된 정치 체제 속에 이게 평가가 아니에요. 사실은 평가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객관성입니다. 검은 것은 검다 크고 흰 것은 흰다 하고 개는 개라 크고 소는 소라 크고 이게 정확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 문화는 정확한 평가는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치 체제가 그런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체제예요. 우리 정치학에서는 정치 체제가 어떤 체제냐에 따라서 모든 다른 체제, 다른 문화 이런 색깔이 닮아간다 소리가 있어요. 지금 현 정치 체제는 어떤 체제냐 하면 객관성을 상실하고 절대 객관적인 평가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뭐냐? 적폐청산이라는 이 깃발을 들고 지금 통치를 하고 있어요. 지난날 그렇게 위대했던 훌륭한 이 나라를 부흥시키고 발전시킨 것이 전부 과거사는 적폐다 하고는 청산하는 이 문화 속에서는 이 깃발 속에서는 절대로 객관적인 평가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깃발을 보고 우리 박정희 각하를 갖다가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 이게 머리가 모자라든가 뇌세포가 돌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객관적인 평가를 못하게 하는 이 특성은 소위 이 뉴욕타임스지도 났어요. 내로남불이라는 이 못된 의식 구조 때문에 이게 객관적 평가가 안 됩니다. 자기들은 온갖 못된 짓을 해도 이것은 로망스, 사랑이고 남이 조금 어떻게 하면은 이거는 불륜이고 이런 못된 문화 때문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각하는 절대 객관적인 평가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잘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평가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이념화 정치화되어 있어요. 이념화라 그런 것은 북한과 연계된 이념화입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제일 미워하고 불구대천지 원수처럼 생각하는 게 저 북한이라는 집단이에요. 거기에 연계돼 가지고 그 심부름을 하니까 이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참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한테는 박 대통령이 어떤 분이다 하는 걸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상한 문화에 젖어갖고 자꾸 그런 선동에 놀아나면은 그게 그만 가치관이 돼버려요. 그러나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분명히 평가를 객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도 수많은 교수들 이야기도 들었고 제가 세종연구소 한 20년 있으면서 수많은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각하에 대한 세계적인 평가가 어떻다 하는 걸 이야기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종합해가지고 오늘 소개를 드리면은 뭐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들이 많지만은 네 가지로 소개를 할 수 있어요. 우리 따님 박건영 이사장님 잘 들으십시오. 내가 오신다 소리 듣고 온 그동안 배운 거 총동원해서 정리해가 온 겁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우리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세계적인 석각들과 전문가들의 평가는 다음 네 가지다. 첫째는 어떤 평가냐? 박정희 대통령은 진정으로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구국한 구국의 영웅이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외국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수없이 역사를 많이 공부하고 수많은 지도자들을 많이 이래 연구한 사람들의 평가가 대한민국의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원시 상태에 있는 대한민국을 부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온 구국의 영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우리 정치학에서 이 지도자 이는 한 크게 나누어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적성 지도자가 있어요. 적과 내통하면서 제 나라를 발전시킬 생각은 안 하고 적하고 내통하면서 적에만 신경 쓰는 그런 지도자가 있어요. 나는 정치학에서 배울 때 그런 지도자가 영국에 있었나 어디에 있었나 했는데 살다가 보니까 별꼴 다 봅니다. 아, 이런 기구나.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겠지요? 이런 지도자가 있고, 또 두 번째는 국가 붕괴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적한테 갖다 바치지는 않는데 국가가 발전시킬 기둥을 살살 망가뜨리는, 훼손시키는 이런 지도자가 있어요. 경제 역량도 훼손시키고 안보 역량도 망가뜨리고 국민 정신 상태도 망가지게 하고 이런 지도자가 있어요. 그런 지도자가 어디 있는가 했더니 이 동시에 지금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눈치가 빠르신 분이니까 빨리빨리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지도자는 무개념, 무소불위, 무의도식하면서 독재를 하는 지도자예요.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으면서 자기 권력에 혹시 해가 될까 싶어서 잡아가두고 이렇게 하는 지도자가 있어요. 이것도 어디서 또 본 듯해요. 보면 이제 이런 지도자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가난은 꼭 물리쳐야 되겠다. 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국민들의 신념을 갖다가 바르세요. 이런 지도자가 있고, 그래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이적성 지도자, 국가 붕괴 지도자, 무개념, 무의도식, 빌빌 걷는 지도자, 이거 아닌 구국의 영웅이다 하는 것이 세계적인 평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사회, 대한민국의 국가를 질적으로 변화시킨 대통령이다. 인간을 질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어떤 의미에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외국어로는 국민들에게 잠에서 깨어나진 그 당시 국민들에게 스트롱 컨빅션을 심어줬다. 그게 뭐냐 하면 큰 집념을 심어줬다. 그저 내 문 앞도 쓸 줄도 모르고 그저 내 것만 챙기고 하는 그 국민들에게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이 열렸다. 새벽종이 울렸다. 새마을이 열렸다. 너도 나도 일어나 모두 해보자. 이걸 강한 그 신념을 마음속에 심어준 거예요. 사람이 강한 신념이 이렇게 강화되면 행동이 나옵니다. 행동이 그만 습관화돼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힘이 뭉쳐가지고 계속 정신교육, 국민운동 곳곳에 정신교육장을 만드십니다. 수원의 김준 원장이 하는 새마을 정신교육, 성남의 새마을 연수원, 곳곳에 저는 대위 때 군에도 저기 있어야 되겠다 하고는 김준 원장이 하는 새마을 연수원에 가서 프로그램을 일일이 본 사람입니다. 보니까 아침 되면은 교육받는 사람들이 촥 일어나가지고 아침 시작하자마자 명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내가 할 일은 국가를 위해서 뭔가 좋은 이야기하면서 그럼 막 주먹이 벌끈벌끈 쥐어져요. 그래서 새마을 교육을 한번 갔다 오면은 어떤 여자는 나는 역천동 이 일대를 갖다가 반드시 내 힘으로 깨끗하게 치우고 노름만 하는 깨끗한 마을로 만들어 보겠다 결심을 하고 하는 여성 지도자가 나오고, 어떤 양반은 헌인령 근처에서 나는 이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돼지를 키워서 세계 수출하면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갈구하는 저 나라를 부흥시키는 데 동참을 하겠다. 곳곳에서 자기 선 입지에서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세계적인 지도자가 없어요. 바로 그것이 한국을 부흥시킨 거다. 이게 이제 20년 후에 넓게 해가지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각각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이 전통이 있는 줄 알고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지도자들이 성남 새마을 연수원 와가지고 노무현 정부 때니 떠고 와서 그걸 한 수 배우겠다고 와보니까
배울 게 없어. 그 당시에 적폐청산이다 뭐다 자꾸 없애고 나니까. 그래 요사이는 그 사람들이 안 옵니다. 와봤자 배울 것도 없다고. 심지어 등소평까지도 우리의 발전 모델은 중국의 발전 모델은 저 사우스 코리아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신념을 심어주고 행동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국민을 변화시키고 우리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갖다가 소위 미래클한 디벨롭먼트다. 기적적인 발전을 한 나라다 하고 질적 변화를 시킨 지도자가 위대한 지도자가 박정희 대통령이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계 석학들이 하는 겁니다. 무식한 것들이 뭐인지도 모르고 이런 이야기를 하나도 영어도 짧아가지고 읽지도 못해요. 이래서 두 번째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과 사회와 대한민국을 질적으로 바꾼 분이다. 세 번째 조금 두 개 더 남았습니다. 보니까 한 분도 아직 안 가네.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면 안 됩니다. 이제 벌써 세 번째는 지혜로운 국가 발전의 모델을 제시하면서 국가 경영을 한 분이다. 정치를 국가의 종합 경영이라 그래요. 회사를 하나 움직이도 분명한 청사진을 갖고 운영하는 분하고 그렇지 않고 아무 청사진 없이 밤 되면 술 먹고 해 뜨면 눈 뜨고 해 지면 누 자고 이런 사람이 경영하라고 하고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남은수 회장님은 분명한 무슨 청사진이 뚜렷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멋진 건물들을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 수많은 세계 지도자 중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분명한 나라 경영시키는 국가 발전 모델을 갖고 있었다. 그게 뭐냐? 영어로 Export Leader Development, National Development 모델이라는 거예요. 소위 수출 주도형 발전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고 전문 지식도 없고 이렇게 이랬는데 그렇다고 산업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박 대통령께서는 미래를 보고 우리 국민을 보면서 수출 주도형 발전 모델이라는 것을 갖다가 처음에 내세웠을 때 세계인들은 웃었어요. 수출을 하는 거는 뭘 팔아먹는 건데 너가 뭐 있다고 팔아먹느냐? 뭘 팔아먹었다는 거냐?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여자 머리 잘라가지고 머리를 자르니까 머리털을 잘라가지고 시작한 뭡니까? 가발부터 시작한 거예요. 가발부터. 일일이 이렇게 하면서 가발, 그 다음에는 고무신, 그 다음에는 이 팔아먹어 보니까 우리가 손재주가 있고 이러니까 점점 그 전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용어 자체가 세계 상품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팔아먹어 보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은행 이파리 주갖고 무엇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고속도로 화장실에 플라스틱 통 놓고 오줌 받아가지고 팔아먹고 기억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팔다가 보니까 남산 덩어리만하게 고무신 팔고 어찌하 보니까 몇 년 지내갖고 수출 드디어 1억 불 달성하는 날이 왔어요. 기억나죠? 그래가지고 막 그 세종문화회관에 각하 직접 나오시고 북을 치면서 드디어 대한민국이 1억 불 수출을 달성했다. 제일 최고 많이 팔아먹은 사람 저 부산 오대 무슨 목재 장사하는 누구다 나오더라. 금탑 산업은장. 두 번째 누구다? 은탑 산업은장. 세 번째 동탑 산업은장. 네 번째 철탑 산업은장. 하나 더 줘야겠습니다. 돌로 만들어라. 석탑 산업은장. 기억납니까? 그거 다 걸어놓고는 막 북을 치면서 계속 팔아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제가 1984년 미국에서 학위를 마칠 때 한국이 자동차를 수출하려고 한다. 디트로이트 트리뷴지가 무슨 디트로이트 신문에서 아예 비아냥대했어요. 디트로이트가 자동차 도시거든. 자동차를 아무나 만드는 줄 알고 저기 한국이 웃긴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은 그로부터 84년이니까 한 30년 지난 지금은 미국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5분마다 메이드 인 코리아 하나씩 H자 뺐다가 해갖고 이거 압니까? 바로 선거는 혼다고 뺐다가 한 거는 이거는 현대예요. 그저 지내다닌다고. 그 차가 지내다닐 때마다 우리는 박 대통령 생각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래서 드디어 수출 주도형 발전 모델로 소위 경제적인 기적을, 한강의 기적을 만드신 분이 이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미국의 경제학자 허시만이라는 사람은 언밸런스 된 디벨롭먼트다. 보통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래 하는데 박 대통령은 그거 언제 그대로 따라가다가 하세월 걸리니까 발전하는 사람들은 막 쫙 발전해서 물에 파이프에 물 넣는 것처럼 행편이 되는 거는 막 칼칼 넘치도록 하고 그것이 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소위 언밸런스 된 디벨롭먼트 모델. 이거는 우리 사우스 코리아 모델입니다. 이 경제 세계적으로 칭송받고 있어요. 이 모델을 제시하면서 세계 속에 우뚝 솟게 한 분이 이분이에요. 이것도 세계적인 평가예요. 남미에 살다 오신 분들 이 모델이 아니고 있는 것 갖고 우리 먹고 잘 산다. 자력갱생, 자강불식 이런 거 하다가 망한 거예요. 그냥 해도 안 되니까 한국 모델이 낫다 하고 이게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모범된 모델이에요. 이걸 창시하고 우리가 오늘날 이런 좋은 옷도 입고 하는 거는 이 어른 덕분으로 전부 이렇게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느냐. 못된 놈들이 우리 박정희 각하를 갖다가 독재자다 어째다는데 그거는 정말 무식하거나 정말 북한한테 고분고분해서 그 종이 돼 있거나 뭔가 공부도 하나도 안 한 친구들이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다 이랍니다. 나는 지금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국제적인 어떤 데서 공부를 하면서 객관적으로 제가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박 대통령께서 서거하시던 1979년 유학생으로서 소령 달고 미시간 대학에 공부할 때입니다. 그 버스 가는 떡 갔더니 미국 학생이 그때 제가 메이저 소로니까 메이송 너 그 뉴스 들었느냐? 그럼 뭐냐 그게 프레시던트 박이 was killed. 지금 돌아갔다는 거야. 너무 놀라가고 이게 무슨 소리냐 했는데 그 다음 날 캠퍼스 각 교실에서는 교수들이 박 대통령 이야기로서 메워졌어요. 대부분 무슨 이야기냐? 이게 정말 진짜 독재자 같으면 교수들이 언급도 안 해요. 딕테이터, 오소리테리아, 잘 죽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곳곳에서 그 미시간 대학에 알렌 화이팅이라는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코스를 그때 듣고 있었는데 이 양반이 딱 들어오더니 단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은 절대 오소리테리안 딕테이터가 아니다. 왜 그러느냐 세 가지 이야기를 딱 했습니다. 하나는 독재자는 사람을 많이 죽여야 되는데 자기 권력 옹호를 위해서 눈에 걸리면 다 죽인다는 거야. 박 대통령 사람 안 죽였대. 그 알렌 화이팅 교수 이야기예요. 여러분 뭐 독재자다 어때다 할 때 이제는 그때 옆에 가까운 수항이나 화장실 있으면 갔다가 얼굴에다 확 끼 얹었을 필요 천지 모르는 것들이 함부로 입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모든 독재자들은 반드시 치부를 해요. 자기가 다음에 맞아 죽을까 싶어서 내 뺄 거 이런 걸 걱정하면 반드시 치부를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치부를 절대 안 했다. 앞에 계신 따님 혹시 감춰 놓은 거 없지요? 그거는 다 우리 국민들이 세계가 평가해요. 자녀분들도 본인도 절대 치부하지 않았다. 얼마나 아꼈느냐. 물 아끼려고 치부는커녕 화장실 물끄지 100도를 넣어서 반쯤 쓰려고 하고 별별 그 비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제가 소개를 안 하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독재자는 진정한 나라 발전보다는 제 사익을 위해서 그렇지 지내놓고 역사 속에서 이래보면 작품이 없어요. 그저 사람 죽인 거 이런 거 지난 역사 부수은 거 이런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말이죠. 사실은 아무리 흔적을 지우려고 그래도 경부 고속도로 다 없애빌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곳곳에 역사 속에 영원히 남을 큰 작품들을 많이 이렇게 건설하지를 못해요. 다른 독재자들은. 막 그런 면에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돌아가신 그분에 대한 빛나는 어떤 이야기가 자꾸 쌓이게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절대 독재자가 아닌데 미국 알렌 화이팅 교수 이야기면 사람을 절대 그렇게 다른 독재자처럼 절대 그렇게 사람을 안 죽였다. 두 번째, 치부하지 않고 청렴결백했다. 세 번째, 진정한 국가 발전을 위해서 곳곳에 작품을 남겼다. 이러면 독재자가 아닌 거예요. 제가 KBS 때 동건추 동상 추진을 갖다가 주장하는 사람 대표로서 다른데 못된 놈 하나 하고 나와서 이런 걸 토론을 하면서 하나하나 대하니까 한마디 못 하더라고요. 역사도 몰라. 그래서 그런 어떤 면에서 종합 정리를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세계적인 평가는 진정한 목숨 걸고, 요새 목숨 건다는 소리 많이 해요. 실제 가만히 얼굴을 보면 입만 갖고 목숨 거는 게 아니에요. 행동을 해야 돼. 실제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꼭 한번 구해보겠다 하고 나온 구국의 영웅이다. 그 다음에 한국 사회, 우리 대한민국을 질적으로 변화시킨 구국의 영웅이다. 부흥의 영웅이다. 세 번째, 지혜로운 국가 발전 모델을 제시하면서 그것이 역사의 유산이 돼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만든 진정한 기적의 발전을 이룩하게 한 진정한 우리의 존경받는 지도자다. 이제 마지막으로 절대 독재자가 아니고 영원히 우리 역사 속에서 존경받는 우리 국가를 부흥시킨 위대한 지도자다. 이런 걸 여러분들은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오늘 제가 말씀한 내용이 아리까리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010-3396-4567입니다. 010-3396-4567 구체적인 자료도 주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실 테니까 분명한 우리도 강한 신념과 가치를 갖고 우리 역사를 내년에 꼭 정상화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분을 모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수를 한 번 더 보내죠. 송대성 장군님 감사합니다. 송대성 장군님은 잠깐 앉아 계십시오. 잠깐 마지막까지 시종일관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게 좋으니까. 송대성 장군님은 2년 전에 대수장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대한민국 예비역 장성 수호단 육군 전쟁기념관에서 전직 퇴역 장군 한 600명이 모여가지고 대한민국 수호 장성예비단인가라는 그 단을 만들 때 실무 책임을 하고 그 조직을 하시던 분입니다. 지금도 아직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지 못하지만 정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극국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남인수 회장님하고 송대성 장군님의 만남을 옛날 삼국시대 때 김춘추와 김유신 장군의 만남으로 비교합니다. 앞으로 두 분들이 협의해가지고 정말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는 애국의 깃털을 다지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식은 이거로서 마치겠습니다.